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만기일 예상대로 상방향을 말씀드렸는데 2130포인트 안착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돌파를 하고 수급 동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중국에 이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극적 타결이 나올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이 나올지 살펴보고요. FOMC는 예정대로 금리가 동결됐다. 관련된 사항들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는 웬 쉬었죠? 최근에 계속 약보합 아니면 강보합 하면서 횡보하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21선 타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대기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FOMC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언급드렸던 대로 이제 12월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이 어렵지 않았어요. 제롬 파월 의장의 기존 인터뷰 내용만 봐도 12월은 동결이고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했죠. 그래서 이 이후에 상황과 이제 과거에 이제 7월 이후에 세 차례 인상한 것은 리스크 관리용이었다. 우리가 위험해서가 아니다.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라고 자신감을 표현했고, 이걸로 이제 중국을 또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괜찮은데 니네가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따라라 라고 협상할 때 좀 더 강력하게 푸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좀 과하게 연준을 압박하는 것이지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대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에 있던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 불안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하고 가는 분위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2020년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물음표다. 과거의 발언 내용으로 보면 2020년에는 이제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동결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내년까지 이번뿐만 아니고 내년까지도 동결. 2021년 정도 가면 이제 한두 차례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시사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보면서 또 중간중간에 경제 상황을 보면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나온 거는 하루 앞으로 나갔죠. 미중 무역 합의가 되지 않으면 16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소비재 원래 9월에 부과하려다가 유예를 했죠. 이제 나눴죠. 그래서 12월 15일날 부과한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15%를 부과하겠다 예고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통상 핵심 참모들을 긴급 소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경론자는 이제 나바로 그리고 커들로와 최근에 많이 언급드렸죠. 커들로와 이제 항상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스티브 오노신 장관이랑 이제 신중론이죠. 이쪽은 강경론이고 둘이 얘기를 해도 어찌됐건 양쪽 다 미국의 국익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 이거는 나중에 결과 나와보면 알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할 텐데 주장을 펼칠 텐데 예상하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극적으로 14일 밤이든 15일이든 극적인 합의가 되느냐.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죠. 우리한테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니까. 불확실성을 조금 유예시키는 항상 나왔던 방법 중 하나는 90일 유예. 유예 기간도 항상 똑같죠. 90일 유예. 그래서 합의가 나오냐 90일 유예가 나오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나오면은 말씀드린 제일 좋은 거 깔끔한 거고 90일 유예는 이 기간 동안 또 질질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관세는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안도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안도감은 나올 수 있지만 빠르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한 달 동안 질질 끌려왔던
모습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쉬어갔다. 이런 글로벌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8600 넘어온 다음에 이탈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차례 이탈은 3일 안에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다우지수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하다. 기존에도 사상 최고치 돌파는 S&P 500이랑 나스닥이 먼저 돌파하고 다우지수가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강하면 다우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시장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인데 이번 만기일에 보통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면은 이 뉴스나 뭐 언론에서 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위기가 느껴지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9월 선물 옵션 만기라고 그때 8월에 계속 말씀드렸죠. 1900 이탈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도 아니요 저는 9월 선물 옵션 만기일은 2050포인트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 이 정도까지는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1900을 이탈하는 시기에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한 달 뒤에 봤을 때는 추석 전에 만기일날 2050포인트 딱 붙여놨었죠. 이번에도 최근에 지수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지수는 안 좋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꼭 필요한 수급 요건이 나왔다. 반등을 위한 수급 요건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선물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방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큰 틀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은 복잡하죠. 쉽게 설명하면은 콜옵션은 이제 포지션 자체가 위로 못 올라가게 막아놓는 상황이었고요. 풋옵션은 아래쪽으로는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못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선물만 좋았고 옵션 동향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콜옵션 매수 상방향 쪽으로 상방향 쪽에 수급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리고 풋옵션 매도 그러니까 하방향 포지션을 청산 아래를 막아주는 모습이 나오면 적어도 하락은 막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콜옵션 매수 이게 나오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풋옵션 매도 두 번째 이게 나오면 하락이 제한된다. 이제 추가 하락은 방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미증시는 좋았는데 우리 증시는 밀려서 실망하셨죠. 하지만 수급 동향은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로 지수를 오전부터 강제로 눌러놓고 하락 포지션을 싹 청산을 했습니다. 대량 청산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200억 가까이 190억 넘게 194억인가 그렇죠. 2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해줬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하락 포지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공매도의 옵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려가면 좋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공매도를 청산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매수만 들어오면 되는데 다음 날부터 해서 콜옵션 매수가 들어왔다. 상승 포지션 들어왔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 거기다 선물도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다. 선물 같은 경우는 꼭 이번물이 아니라 내년 3월물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롤오버 되는 물량도 있을 것이고 미결제 약정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보더라도 적어도 1, 2월까지는 뭐 3월에는 꺾일 수 있죠. 1, 2월까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느냐. 늦어도 3월 안에는 한번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가 되면서 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있는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서 목표치는 2130포인트 최대로 가면 2150인데 여긴 아니더라도 2130 정도 공방은 나올 수 있고 안착해주면 좋고 안착을 못하더라도 건드려는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수급은 한마디로 요즘 표현식으로 하면 거의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오랜만에 5천억, 500억이나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최근에 금융투자가 이 단기적인 매매를 잘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계속 모아왔죠, 이 구간에서부터.
매번 계속 모으다가 오늘까지도 강력한 매수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만 9천억 이상, 조금만 더 매도했으면 1조 원을 뺏길 뻔했어요, 하루에. 이 정도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지수를 강제적으로 막 끌어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밑에 있는 거를 싹 다 받아먹고 물량 나오면 받아먹고 물량 받으면 받아먹고요. 원래 이 정도 수급이 나왔다. 선물이랑 다 포함해서 이 정도 수급이 나왔다. 한 3% 상승해도 이상할 게 없는 수급이에요. 그런데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하니까 주식을 다 던진 거죠. 더 올라갈 수 있는 2050까지도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수급인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팔아서 지수가 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싸게 산 거죠,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주도주 중심으로 잘 담았다, 외국인과 기관이. 기관은 약간의 윈도우 드레싱성으로 이제 소외된 종목들 이제 반등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고 이건 좀 이따 봐드릴게요, 종목은. 그리고 코스닥 쪽도 기관이 굉장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은 지난주에 역대 6위에 해당되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와 놀랍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또다시 놀랄 수급이 코스피랑 코스닥에서도 많이 매수를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23,000 계약을 매수를 했네요. 이 수치를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2만 계약 만 계약만 넘게 매수를 해도 엄청난 대량 매수입니다라고 했는데 금액적으로는 뭐 선물 뭐 계약하는 금액이 뭐 반토막이 났으니까 기존에 만 계약 좀 넘는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계약 수는 23,000 계약인 거죠. 그럼 상방향으로 엄청나게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3월까지도 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까지 하고 이 상승이 끝이냐, 반등이 끝나는 것이냐,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느냐, 이것인데 3월까지 해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수급 이상의 것이 나와줘서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옵션 동향도 콜옵션 매수, 이건 상승 포지션이죠. 풋옵션 매도, 이것은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이죠. 밑으로 밀리지 말라고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못 내려가 위로만 열려 있으니까 수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다. 최고의 상방향이고 주식도 많이 매수, 선물도 많이 매수. 이거는 볼 게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추후에 뭐 조정이 나온다? 다 담으라는 뜻인 거예요. 저 정도 수급이면. 저 수급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굉장히 강했다. 제 생각보다 몇 배는 강한 좋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코스피 시장에도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630포인트 회복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630 회복하면서 거래량도 늘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해줄 건 했으니 650까지만 넘어가면 안정적으로 위쪽 방향을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히 종목적으로 넘어가서 자, 삼성전자 먼저 보고요. 자, 삼성전자가 52,500원 이 구간을 갭으로 넘어갔죠.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53,500원까지 넘어간다.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도주는 뭐 잘 가죠.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나와도 이 상승 흐름을 타도 최고의 수익률까지는 아니죠. 대신 안정적인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크게 담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대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저점에서 담아야 된다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여기 44,000원 이하에서 43,500원 구간 제가 1년 내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올 때마다 담아야 된다고 했죠. 47,000원의 저항이고 9월 이전까지는 이 저항에서 매도고 9월쯤부터 혹은 7월부터는 조금 배에 힘주고 버티실 분들은 버텨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돌파할 가능성이 생긴다. 한 차례 조정이 더 나오고 매수 구간을 줬지만 결론적으로 돌파해서 위쪽으로 가는 모습 자연스럽습니다. 이 5만원 돌파한 다음에 이 위에서는 기존에 액면 분할한 다음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다. 바로 치고 가지 못한다.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하면서 수렴한 다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53,500원 요 기존의 고점 부근 넘어가 주면은 52주 신고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요건 좀 지켜봐야겠죠, 아직. 근데 수급은 좋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해줄 걸 다 해줬습니다. 오늘 83,400원, 83,000원 넘어가주면서 이 82,000원, 83,000원 구간을 넘어가주면 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먼저 가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조정받고 똑같이 올라와서 똑같이 52주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움직이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OL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람코 상장하면은 그냥 다른 거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SOL 보시면 된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SOL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국민연금이나 이런 곳에서 보유는 하고 있지만 보시면은 지분율 63.4%를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상장 아람코입니다. 아람코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언가 한국에 협력을 하면 뭐 효성이니 뭐 다른 기업들 많이 얘기 나오지만 SOL은 빠지지 않고 항상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람코 상장에 대해서 뭐 세계 최고의 규모의 주식이죠. 상장하게 되면 그냥 SOL 정도는 이제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꾸준히 언급드렸으니까 최근에 좀 약했는데 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급 들어오고 첫 번째 제대로 된 양봉이 나와서 21선까지 넘어왔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10만원 위쪽에 10만원에서 한 10만 5천원 사이 정도 이 구간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유하신 분들 빨리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면 10만원 위쪽에서 정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람코에 대한 뭐 상장한 다음에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더 보시면 되고 저라면은 이 구간만 와도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금융주 계열이 좋았죠. 특히 손보사 쪽이 괜찮았어요. 삼성화재 보시면은 뭐 문재인 케어 이후에 굉장히 좀 보험주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웠었는데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받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손보사가 계속 이제 맥을 못 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락을 벗겨내는 거래량이 엄청나죠. 전이라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반등 나오면서 이제 손실났던 부분을 좀 메워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뭐 당연히 대표적인 종목이고 현대해상은 좀 약했어요. 오늘 현대해상이 좀 약했는데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5%. 왜냐하면 현대해상은 지금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29,000원대를 확 돌파해 줬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됐던 다음 주가 됐던 해줘야 되는 움직임이고요. 차라리 DB손해보험. 자, DB손해보험이 굉장히 강했죠. 오늘 거의 뭐 9% 상승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추격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강했으니까 관심을 가지려면은 눌림목 상황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은행주들이 우리나라 은행주라고 했는데 뭐 국가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은행주가 좀 못 올라가는 게 있지요. 그래서 반등 타이밍에 잘 노려가지고 적당히 정리하실 수 있는 타이밍을 보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반등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4% 상승하면서 이제 그동안 사실 이건 이유 없이 밀린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악재가 뭐 크게 나와서 밀리면 모르겠는데 램시마이스 유럽에서 허가받고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는 더더욱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밀렸다. 그동안 셀트리온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다른 종목들 이렇게 밀릴 때 셀트리온은 잘 버티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 바이오 아니야라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강했던 셀트리온이 조금 쉬는 흐름을 보였다. 오늘은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조금 더 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한 4% 반등이 나오면서 17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구간은 자율등락 구간이에요. 18만 원까지는. 그래서 18만 원 넘어가야지 이제 약세 구간을 돌파하는 거. 2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강세 구간 돌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만 원 단위로 보시고 그 위에 20만 원 위에는 한 2만 5천 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만 5천 원 여기까지 만약 돌파하면 25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은 일단 20만 원이라도 돌파한 다음에 보는 게 낫다라고 올해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돌파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올해는 참고하시고요. 자, G3BNT 같은 경우 9월 강연회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9월 강연회 때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안구건조증이랑 뭐 해서 바이오 쪽에 붐이 함께 일어나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뭐 50%, 한 60% 정도 수익이 났네요. 수익이 났는데, 지틀비엔트도 뭐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추세를 잘 만들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죠. N자형으로 상승할 때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고 그리고 재차 상승해서 저항을 돌파하면 이게 상승 N자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강한 모습은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횡보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승한 다음에 기간 조정,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모습을 노리는 거고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도 이런 모습을 노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트리비엔트가 먼저 해줬습니다. 강한 종목이라는 뜻이죠. 참고하시고요. 자, 매지온 같은 경우 14만원 이탈했는데 뭐 이 구간에서 빠르게 회복해줘야 된다는데 하루 만에 또 회복해줬습니다. 오늘은 뭐 지수도 좋았으니까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 거래량이 조금 더 붙어야 되고, 이렇게 붙여놨을 때 항상 드리는 똑같은 말씀 있죠. 양봉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회복된 게 아닐 수 있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HLB 같은 경우도 10만원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죠. 10만원 아래쪽에서 붙여놓고 있죠. 지금 이 구간에서 노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서 빠르게 10만원 안쪽으로 와줘야 되고, 12만 5천, 13만원 요 구간이라도 올라와 줘야 다시 한번 위쪽 안쪽으로 이 구간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 기업의 리스크가 아니에요. 수급적인 리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종목이고, 공매도 세력이 21,800원부터 이렇게 올라올 동안 21만 원까지 올라올 동안 조금만 더 갔으면 10배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큰 상승이 나올 동안 손실을 보면서 약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호재가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 수급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의 펀더멘탈 손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수급적인 부담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여기 20만원 넘어간 이 슈팅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산이 높으면 뭐 골이 깊은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기업에서 리스크가 커진 사항은 없다. 그러니 10만원을 빠르게 회복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잘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